작은 멍이 오래 남아있지 않으신가요? 상처가 예전보다 천천히 아물고 있지 않으신가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건강한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귤 한 알이 몸에 남기는 이야기, 비타민C와 모세혈관 그리고 일상의 회복에 대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옥경 씨는 이유 없이 생긴 멍을 발견했습니다. 팔 안쪽에 푸른 자국이 있었습니다. 부딪힌 기억은 없었습니다. 언제 생긴 건지 모를 멍이었습니다. 색이 쉽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대로였습니다. 점차 연해지긴 했지만 완전히 사라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정석 씨는 예전과 다른 회복 속도를 느꼈습니다. 작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손등에 긁힌 자국이었습니다. 얕은 상처였는데 아무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딱지가 생기고 새살이 차오르는 과정이 느렸습니다. 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번 피곤하면 회복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민준 씨는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생각했습니다.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고 여겼습니다. 모두가 겪는 일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특별히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이가 들면 이런 거라고 넘겨버렸습니다. 은영 씨는 하지만 몸이 이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작은 멍, 느린 회복, 오래가는 피로, 이 모든 것이 메시지였습니다. 가장 작은 혈관들이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몸이 조용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돌봄이 필요하다고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재호 씨는 이런 변화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큰 문제가 아니니 그냥 지내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몸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손발이 쉽게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금만 가만히 앉아 있어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금방 식는 느낌이었습니다. 양말을 신어도 발이 따뜻해지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말초 부분의 온기가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영희 씨는 잇몸에서 느껴지는 예민함이 있었습니다. 양치할 때 피가 났습니다. 칫솔이 닿으면 잇몸에서 핏기가 보였습니다. 쉽게 붓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치실을 사용하면 더 그랬습니다. 잇몸이 약해진 것 같았습니다. 옥경 씨는 피부가 얇아진 듯한 감각을 받았습니다. 긁히면 오래 남았습니다. 작은 자극에도 흔적이 컸습니다. 예전 같으면 금방 없어질 정도의 상처인데 이제는 며칠씩 갔습니다. 피부가 예민해진 것 같았습니다. 보호막이 약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정석 씨는 이런 증상들이 따로따로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모든 것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손발이 차갑고 어느 날은 잇몸에서 피가 나고 어느 날은 멍이 생겼습니다. 각각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패턴이 있었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모두 말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몸의 끝, 가장 작은 부분, 미세한 곳에서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심장이 아니라 손끝에서, 큰 근육이 아니라 잇몸에서, 굵은 혈관이 아니라 피부에서 변화가 보였습니다. 은영 씨는 이 신호들을 무시했습니다. 작으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생활에 큰 지장이 없으니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이 먼저 말을 합니다.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작은 부분이 경고합니다. 듣지 않으면 점점 커집니다. 재호 씨는 피부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멍이 잘 드는 것은 피부가 약해서라고 여겼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것은 잇몸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각각을 별개의 일로 봤습니다.
단편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증상만 바라봤습니다. 수진 씨는 혈액 문제일까 걱정했습니다. 멍이 자주 드니 혈액에 뭔가 이상이 있는 건 아닐까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받으면 대부분 정상이었습니다. 큰 문제는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증상은 있는데 원인을 모르겠으니 답답했습니다. 영희 씨가 생각하지 못한 것은 큰 혈관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심장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굵은 혈관이 막히면 위험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일상의 불편은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옥경 씨가 이해하게 된 것은 변화가 가장 작은 곳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모세혈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가늘고 작은 혈관들입니다. 미세순환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여기서 먼저 문제가 나타납니다. 여기가 약해지면 증상이 생깁니다. 정석 씨는 모세혈관이라는 단어를 들어는 봤지만 중요성을 몰랐습니다. 작으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작지만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몸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총 길이를 합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길었습니다. 민준 씨가 배운 것은 몸의 실제 일은 이 작은 곳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심장은 펌프입니다. 굵은 혈관은 통로입니다. 하지만 실제 교환, 실제 일, 실제 기능은 모세혈관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산소가 전달되고 영양이 공급되고 노폐물이 회수됩니다. 은영 씨가 이해하고 싶었던 것은 모세혈관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가입니다. 모세혈관은 교환의 장소입니다. 혈액과 조직 사이의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혈관벽이 매우 얇습니다. 물질이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얇습니다. 이 얇은 벽을 통해 주고받습니다. 산소 전달이 일어납니다. 혈액 속 적혈구가 운반해온 산소가 조직으로 넘어갑니다. 세포들이 이 산소를 받아 에너지를 만듭니다. 산소 없이는 세포가 기능하지 못합니다. 모세혈관이 산소를 전달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영양 공급도 모세혈관에서 일어납니다. 소화기관에서 흡수된 영양소들이 혈액을 타고 옵니다. 모세혈관을 통해 각 세포로 전달됩니다.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비타민, 미네랄, 모든 것이 이 길을 거칩니다. 노폐물 회수도 중요한 기능입니다. 세포들이 활동하면서 만들어낸 노폐물들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대사부산물, 여러 찌꺼기들입니다. 이것들이 모세혈관으로 들어옵니다. 혈액이 다시 실어 나릅니다. 간이나 콩팥에서 처리됩니다. 재호 씨가 배운 것은 모세혈관이 약해지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입니다. 잘 셉니다. 혈관벽이 약해지면 혈액 성분이 새어나옵니다. 조직으로 스며듭니다. 이것이 멍입니다. 작은 충격에도 혈관이 터지고 피가 셉니다. 멍이 쉽게 듭니다. 쉽게 손상됩니다. 작은 자극에도 상처가 생깁니다. 잇몸이 약해집니다. 피부가 예민해집니다. 모세혈관 벽을 지지하는 구조가 약하면 전체가 취약해집니다. 보호 능력이 떨어집니다. 회복이 느려집니다. 상처가 아물려면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산소와 영양이 필요합니다. 모세혈관이 이것을 공급합니다. 하지만 모세혈관이 약하면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수진 씨가 이해한 것은 그래서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멍으로 나타납니다. 잇몸 출혈로 나타납니다. 피부 예민함으로 나타납니다. 피로감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세포들이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받지 못하면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쉽게 피곤해집니다.
영희 씨가 알고 있던 비타민C는 면역과 관련된 영양소였습니다. 감기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타민C를 먹으면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배웠습니다.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흔한 오해였습니다. 기능을 너무 단순화한 것이었습니다. 옥경 씨가 배운 것은 비타민C가 몸 안에서 구조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합 조직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을 만드는데 비타민C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콜라겐은 몸의 구조를 이루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혈관 벽을 이루는 요소들과 관계가 깊습니다. 모세혈관 벽은 매우 얇습니다. 하지만 튼튼해야 합니다. 이 벽을 지지하는 것이 콜라겐입니다. 콜라겐 섬유들이 그물처럼 얽혀 혈관을 지탱합니다. 비타민C 없이는 이 구조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정석 씨가 이해한 것은 비타민C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약해지는 지지 구조입니다. 콜라겐 합성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혈관 벽이 약해집니다. 잇몸 조직도 약해집니다. 피부도 탄력을 잃습니다. 모두 콜라겐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세 손상이 누적됩니다. 약한 혈관은 작은 압력에도 손상받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미세한 손상이 생깁니다. 정상이면 빠르게 회복됩니다. 하지만 비타민C가 부족하면 회복이 느립니다. 손상이 쌓입니다. 민준 씨가 깨달은 것은 비타민C가 단순히 면역만의 영양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 전체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관여합니다. 혈관, 피부, 잇몸, 뼈, 연골, 모든 결합 조직에 필요합니다. 부족하면 전신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은영 씨는 비타민C가 몸에 저장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물에 녹습니다. 과하게 먹으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몸에 쌓아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섭취해야 합니다. 꾸준히 공급되어야 합니다. 재호 씨에게 귤은 약이 아니라 일상식품이었습니다. 계절이 되면 자연스럽게 먹는 과일이었습니다. 식탁에 올라오는 간식이었습니다. 습관처럼 먹었습니다. 특별한 목적 없이 그냥 좋아서 먹었습니다. 수진 씨가 알게 된 것은 귤이 가진 특징입니다. 자연스러운 비타민C 공급원입니다. 알약이 아니라 음식으로 섭취합니다. 수분과 함께 들어옵니다. 다른 영양소들도 함께 들어옵니다. 섬유질, 플라보노이드, 미네랄이 함께 있습니다. 영희 씨는 귤 한 알을 먹을 때마다 몸이 받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비타민C가 들어옵니다. 장에서 흡수됩니다.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온몸을 순환합니다. 모세혈관에 도달합니다. 콜라겐 합성에 사용됩니다. 혈관 벽을 지탱합니다. 옥경 씨가 이해한 것은 한꺼번에가 아니라 자주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장되지 않는 영양소의 특성입니다. 하루에 한 번 많이 먹는 것보다 여러 번 나눠 먹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 섭취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효과적입니다. 정석 씨는 계절 과일의 의미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겨울에 귤이 나오는 것이 우연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추운 계절, 면역이 중요한 시기, 모세혈관이 수축하기 쉬운 때에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 나옵니다. 자연의 순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는 귤을 먹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하루에 한두 개씩 먹었습니다.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먹었습니다. 간식으로 먹었습니다.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식탁에 두고 자연스럽게 먹었습니다. 은영 씨는 귤뿐 아니라 다른 음식도 생각했습니다. 비타민C는 여러 채소와 과일에 들어 있습니다. 브로콜리, 파프리카, 딸기, 키위, 토마토에도 풍부합니다. 다양하게 먹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귤은 접근성이 좋았습니다.
쉽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연결은 순환이 움직일 때입니다. 재호 씨는 가벼운 보행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걸었습니다. 집안에서라도 자주 일어나 움직였습니다. 몸을 자주 쓰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앉아만 있지 않았습니다. 움직이면 말초 혈류가 자극됩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중요합니다.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걸으면 종아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합니다. 정맥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립니다. 모세혈관 사용 빈도가 증가합니다. 사용되지 않는 모세혈관은 점차 퇴화합니다. 하지만 자주 사용하면 유지됩니다. 새로운 모세혈관이 생기기도 합니다. 혈관 신생이라고 합니다. 운동이 이것을 촉진합니다. 두 번째 연결은 압력이 과하지 않을 때입니다. 수진 씨는 꽉 끼는 자세를 피했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지 않았습니다. 허리띠를 너무 조이지 않았습니다. 오래 같은 자세로 있지 않았습니다. 자주 자세를 바꿨습니다. 혈관 벽 부담이 감소합니다. 압박받으면 혈관이 눌립니다. 혈류가 제한됩니다. 오래 지속되면 혈관 벽이 손상받을 수 있습니다. 압력을 분산시키면 혈관이 편안합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이 유지됩니다. 미세 손상을 예방합니다. 작은 압박도 반복되면 문제가 됩니다. 매일 같은 부위가 눌리면 혈관이 약해집니다. 자세를 자주 바꾸면 한 곳에 부담이 집중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산됩니다. 세 번째 연결은 수분과 함께할 때입니다. 영희 씨는 물을 자주 마셨습니다. 목이 마를 때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자주 마셨습니다. 건조한 환경을 완화하려 노력했습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혈액 점도가 유지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진해집니다. 끈적끈적해집니다. 흐름이 느려집니다. 특히 가는 혈관에서는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충분한 수분은 혈액을 묽게 유지합니다. 흐름이 원활해집니다. 미세순환이 원활합니다. 모세혈관은 매우 가늘리다. 적혈구가 하나씩 지나갈 정도입니다. 혈액이 지나면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점도면 부드럽게 흐릅니다.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납니다. 혈관 내 환경이 안정됩니다. 수분은 혈액의 기본 구성 요소입니다. 충분한 수분은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완만해집니다. 전체적인 순환 환경이 좋아집니다. 네 번째 연결은 영양이 골고루 들어올 때입니다. 옥경 씨는 단일 성분만 챙기지 않았습니다. 비타민C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식사의 균형을 생각했습니다. 채소, 과일, 단백질, 곡물을 고루 먹었습니다. 결합 조직 유지 환경이 조성됩니다. 콜라겐 합성에는 비타민C뿐 아니라 다른 영양소도 필요합니다. 단백질이 원료입니다. 비타민이, 아연, 구리도 관여합니다. 모든 영양소가 함께 작용합니다. 정석 씨는 편식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좋아하는 것만 먹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먹었습니다. 빨강, 노랑, 초록, 보라, 여러 색깔은 다른 영양소를 의미합니다. 색깔이 다양할수록 영양도 다양합니다. 민준 씨는 가공식품을 줄였습니다.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었습니다. 비타민은 가공 과정에서 손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열에 약한 비타민C는 조리하면 줄어듭니다.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은 생으로 먹었습니다. 다섯 번째 연결은 몸의 신호를 빨리 알아차릴 때입니다. 은영 씨는 작은 멍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유 없는 멍이 자주 생기면 주의했습니다. 잦은 피로를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였습니다. 조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문제가 작을 때 대응하면 쉽게 개선됩니다.
크게 악화되기 전에 잡으면 회복이 빠릅니다. 신호를 놓치고 오래 지나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초기에 알아차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악화를 방지합니다. 작은 변화를 인지하고 생활 습관을 조정하면 더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방치하면 점점 심해집니다. 하지만 일찍 대응하면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재호 씨는 정기적으로 몸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멍이 얼마나 자주 드는지, 상처가 얼마나 빨리 아무는지, 잇몸 상태는 어떤지 관찰했습니다. 변화를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의식적으로 살폈습니다. 몸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진 씨는 회복 속도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작은 상처가 생겼을 때 예전보다 빨리 아물었습니다. 멍도 덜 생겼습니다. 생기더라도 빨리 사라졌습니다. 피로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루 쉬면 회복되었습니다. 영희 씨는 몸을 믿게 되는 감각을 경험했습니다. 전에는 몸이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쉽게 상처나고 쉽게 피곤하고 회복이 느린 몸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돌보니 달라졌습니다. 몸이 반응했습니다. 나아졌습니다. 옥경 씨는 예민함이 감소했습니다. 피부가 덜 민감해졌습니다. 작은 자극에도 흔적이 크게 남지 않았습니다. 잇몸도 튼튼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양치할 때 피가 나는 일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몸이 안정된 느낌이었습니다. 정석 씨는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몸이 예측 가능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가 줄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 상태가 일정했습니다. 컨디션이 들쭉날쭉하지 않았습니다. 이 안정감이 일상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준 씨는 활력이 생겼습니다. 피로가 덜 쌓였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덜 힘들었습니다. 조금 더 할 수 있었습니다.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 여유가 삶의 질을 높였습니다.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영 씨는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귤 한 알, 물 한 잔, 짧은 산책, 이런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는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니 달라졌습니다. 쌓였습니다. 몸이 변했습니다. 재호 씨가 깨달은 것은 큰 병보다 작은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창한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비싼 것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소한 습관이 중요했습니다. 매일의 선택이 쌓여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수진 씨는 몸과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고치려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으니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지해주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몸이 잘 작동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영희 씨는 자신을 덜 탓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약한 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였습니다. 탓할 대상이 아니라 돌봐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비난 대신 돌봄을 선택했습니다. 옥경 씨는 작은 것에 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귤 한 알이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먹으면 다릅니다. 물 한 잔이 기적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마시면 몸이 변합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석 씨는 인내를 배웠습니다.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귤을 먹는다고 다음날 바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변화가 보였습니다. 꾸준함이 답이었습니다.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예방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작은 신호를 잡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멍이 자주 들 때 알아차리는 것, 피로가 오래 갈 때 주의하는 것, 이런 것들이 큰 병을 막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은영 씨는 몸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경청했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말하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응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재호 씨는 이제 압니다. 가장 작은 혈관이 가장 많은 일을 합니다. 눈에 띄지 않습니다.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작동합니다. 쉬지 않고 일합니다. 산소를 전달하고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회수합니다. 수진 씨는 감사합니다. 이 작은 혈관들이 없었다면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심장이 강해도 굵은 혈관이 건강해도 모세혈관이 작동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실제 교환이 일어나는 곳이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영희 씨는 오늘도 귤한 알을 먹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선택입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그저 습관입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쌓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몸이 변합니다. 작은 혈관들이 지지받습니다. 옥경 씨는 귤뿐 아니라 다른 것들도 챙깁니다. 물을 마시고 움직이고 쉬고 골고루 먹습니다. 모두 작은 것들입니다. 하나하나는 미미합니다. 하지만 함께하면 강력합니다. 몸 전체를 지탱합니다. 정석 씨는 이해합니다. 귤의 비타민C가 모세혈관을 지지한다는 말은 어떤 기적을 약속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작은 곳부터 몸을 돌보는 삶의 태도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큰 것만 보지 말고 작은 것도 보라는 것, 눈에 띄는 것만 챙기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도 돌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민준 씨는 계속합니다. 귤을 먹고 물을 마시고 걷고 쉬고 몸의 신호를 듣습니다. 이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노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몸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압니다. 은영 씨는 나눕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귤 먹으라고, 물 마시라고, 작은 신호 놓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눕니다. 함께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을 돌보는 문화가 퍼지기를 바랍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귤 외에도 여러 과일과 채소에 들어 있습니다. 키위는 비타민C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딸기도 좋은 공급원입니다. 파프리카, 특히 빨간색 파프리카에 풍부합니다. 브로콜리, 케일 같은 녹색 채소에도 많습니다. 토마토도 비타민C를 제공합니다. 감자에도 들어 있습니다. 양배추, 시금치도 좋은 선택입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열에 약하고 물에 녹습니다. 조리하면 손실될 수 있습니다. 오래 가열하거나 물에 오래 담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은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익혀 먹어야 한다면 짧게, 적은 물로 조리합니다. 비타민C만이 아니라 다른 영양소도 중요합니다. 비타민E는 비타민C와 협력해서 작용합니다. 견과류, 씨앗, 식물성 기름에 풍부합니다. 아연과 구리도 결합 조직 건강에 필요합니다. 해산물, 콩류, 통곡물에 들어 있습니다. 단백질은 콜라겐의 원료입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생선, 계란, 콩, 두부 등 다양한 단백질 식품을 골고루 먹습니다. 수분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에 충분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목이 마를 때만 마시지 말고 규칙적으로 마십니다. 커피나 차보다는 물이 좋습니다. 카페인 음료는 이뇨작용이 있어 수분을 배출시킬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이 모세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걷기가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매일 조금씩 걷습니다. 계단 오르기도 좋습니다.
스트레칭으로 몸을 부드럽게 유지합니다. 과도한 운동은 피하고 적당한 강도를 유지합니다. 금연이 필수적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모세혈관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비타민C도 소모시킵니다. 금연은 혈관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명상, 호흡 운동,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충분한 수면이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잠자는 동안 몸이 회복됩니다. 손상된 조직이 재생됩니다. 7-8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취하도록 노력합니다. 다만 이런 생활 습관 개선으로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경우, 멍이 지나치게 자주 들거나 크게 생기는 경우, 잇몸 출혈이 심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다른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귤 한 알이 몸에 남기는 이야기, 비타민C와 모세혈관 그리고 일상의 회복에 대해 나눴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작은 혈관을 돌보는 것,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 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여 몸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차가 있으므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